치료는 1980년 후반에 그 테드 제임스라는 분이 박사 논문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와 미래 창조라는 제목으로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획기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죠. 이제 참고로 이제 테드 제임스는 그 미국의 ABNLP, 그러니까 미국 NLP 협회를 이제 이끌고 있었고, 그다음에 ABH 미국 체면협회를 이끌고 있는 그 회장이었죠. 지금 테드 제임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 네, 지금 작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번은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기도 하고 체면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에릭슨 체면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랬죠. 석사 논문으로는 에릭슨 체면 관련 논문을 발표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NLP 치료, 체면 치료, 뭐 그리고 이제 그 전생 치료 뭐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시간선 치료와 미래 창조라는 논문을 1980년 후반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너무나 각광을 받았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요거는 뭐 NLP의 좋은 점들, 그리고 최면의 좋은 점들, 그리고 이제 전생 치료를 포함시켰으니까 이제 어떤 영적 치유의 좋은 점들 이런 걸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뭐 치료적인 효과로 본다면 통합 치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단축형으로 치유가 되는데 뭐 NLP 치료가 1시간, 2시간이 걸린다면은 이 시간선 치료는 한 15분에서 30분이면은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뭐 체면 치료도 보면은 체면 그런데 한 30분, 1시간, 뭐 치료하는데 한 30분, 한 2시간 정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선 치료는 15분에서 30분 정도를 할애하는데 그 이상의 빠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NLP 체면 치료가 뭐 예를 들어서 5회기, 10회기 정도를 진행을 해야만 큰 효과를 발휘한다면 시간선 치료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2번 정도 치료를 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심리 상담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효과다. 그러면 NLP 치료나 체면 치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라고 이제 가정할 때, 그럼 시간선 치료는 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로켓을 타고 가는 효과라는 거죠. 그럼 이게 좀 비유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초고속적인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시간선 치료는 최초의 근본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그 이후에 핵심적인 여러 가지 뭐 경험이나 사건을 완전히 치료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치료로서 전체적인 치료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LP 치료나 체면 치료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주요 사건들을 다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선 치료는 뿌리 치료,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인 공포증이다. 그러면 대인 공포증과 관련된 최초 사건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태어난 이후일까요? 태어나기 이전일까요? 엄마 뱃속 아닐까요? 뱃속 밖일까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그 최초 사건을 치료함으로써 최초 사건 이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 경험은 굳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두 번의 치료가 완벽한 치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좀 혁명적인 치료 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최초 사건이 뭐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태어난 이후일 수도 있고요. 엄마 뱃속 아닐 수도 있고 또 태어나기 이전일 수가 있어요. 그럼 태어나기 이전이라면은 어떤 시점이죠? 바로 전세, 그다음에 혈통. 그래서 이 시간선 치료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무의식과의 제대로 된 라포 형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과의 라포가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 속에는 태어나기 이후의 모든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태어나기 이전의 혈통과 전생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그 무의식의 원리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은 무슨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을 저장해, 무슨 혈통의 기억이 내 무의식 속에 있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내 무의식안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무의식의 기억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뭐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또는 뭐 고조 할머니, 정주 할머니 이런 조상들의 기억이 내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뭐 성격이나 우리 골격이나 이렇게 외형상의 이런 특징들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패턴도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인정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뭐 전생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은 전생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적인 관점에서 전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실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을 우리 무의식 속에서 끄집어내면서 그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을 치유함으로써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전생을 인정할 수 있겠냐, 전생 치료를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지. 요걸 이제 우리가 내남자하고 같이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엄마 뱃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안. 자, 우리를 임신했을 때 엄마의 그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 엄마가 뭐 우울증이 걸렸거나 엄마가 불안 증세를 갖고 있거나 엄마가 어떤 분노 조절 증세를 갖고 있다. 어쨌든 엄마의 이 심리 상태가 태아의 그 심리 상태와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태아도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고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애를 낳을까 말까 뭐 이렇게 불안 심리를 갖게 되었을 때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제 불안 심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의외로 이제 대인 공포증이나 뭐 또는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이제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은 태아 시절의 시점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분노에 대한 원인도 태아 시절로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명 중에 1명은 태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치료를 해보면. 태아 시기에. 예.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 그 엄마가 어떤 심리 상태였느냐, 뭐 아버지랑 부부 싸움을 했느냐, 또는 할머니랑 고부 갈등이 있었느냐, 또는 뭐 임신한 것을 후회를 하고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고민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엄마의 심리, 그 심리가 태아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아 시절의 심리 상태를 치료함으로써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 시간선 치료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선 치료는 이제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양자 물리학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파동 자체를 바꿔버리는 치료법이다. 심리 치료가 되는데 에너지 파동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자 이론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가 달라지는데, 요게 이제 양자의 파동 자체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고 실제 현실 속의 변화를 일으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 파동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힘이 바로 시간선 치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과거의 문제를 치료를 하고 미래 창조를 했을 때에 우리 에너지 파동 자체가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즉 마음의 수준 자체가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뭐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음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현실의 수준도 올라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는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그러면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네. 어떤 행운을 끌어당기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 파동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양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렇게 시간선 치료다. 저는 그래서 모든 치료의 종합판 결정판이 바로 시간선 치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선 치료는 뭐 심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알레르기 치료라든지 전식의 치료, 뭐 암 치료, 당뇨, 뭐 어쨌든 신체적인 질병,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원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외상과 관련된 한 30%라면은 한 70% 정도는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치유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신체의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영혼의 질병이 또 신체의 질병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신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치유를 해야 되고 영혼의 치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목에 감기가 심한 사람, 뭐 쉽게 목병이 나는 사람들을 치료해 보면은 그 목병과 관련된 최초의 원인이 의외로 전생에 있는 경우가 있어. 전생에 옛날에 뭐 병자호란 때 자, 목에 화살 맞아 죽었던 어떤 그런 원인, 또는 뭐 교수형에 처했던 그런 뭐 전생의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심장이 또 심하게 안 좋은 경우, 심장병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심장에 화살을 맞아 죽었던 그런 전생의 경험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지 않는 이유도 모를 그 신체 질병 있지 않습니까? 자, 이유도 모를 그 신체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의외로 이게 전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생의 치유를 함으로써 신체 질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를 시간선 치료에서는 많이 끌어낼 수가 있다. 자,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혈통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수준에서 뭐 어떤 자살 충동이라든지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심한 불면증이라든지 이걸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패턴들이 그대로 나에게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문제 또는 할아버지의 문제를 심리 치료함으로써 현재 나의 어떤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치료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시간선 치료죠. 또 가족력에 해당되는 뭐 암이라든지 뭐 폐가 안 좋다든지, 저희 집안도 폐가 다 안 좋은데 아버지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죠. 우리 그 둘째 형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또 큰아버지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게 폐가 안 좋은 건 집안 내력이거든요. 이게 폐가 안 좋은 게 집안 유전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이 폐가 안 좋은 최초의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시간선 치료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족력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 시간선 치료는 뭐 어떤 통합적인 치료, 몸과 마음, 영혼의 통합적인 치료로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는 시간선을 유도를 해야 돼요. 시간선 유도를 하다 보면 내재 시간형이 있고 통과 시간형이 있거든요. 자, 내재 시간형, 통과 시간, 이걸 좀 먼저 볼게요. 자, 내재 시간형은 뭐냐면은 과거의 내용은 머리 뒤쪽에 있고 미래의 내용은 머리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과 시간형은 과거와 미래가 다 머리 앞쪽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기억의 저장소가 머리 앞쪽에 있느냐 머리 뒤쪽에 있느냐 이거지. 조금 이따 제가 선생님한테 설명할 거예요. 또 제가 체크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재 시간형은 과거는 머리 뒤쪽에서 기억이 나고 미래는 머리 앞쪽에서 기억이 나는 게 내재 시간형이고, 통과 시간형은 과거나 미래는 둘 다 머리 앞쪽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특징들 좀 보면은 통과 시간형은 서양적이고, 자, 머리 앞쪽에 왼쪽 오른쪽 머리 앞쪽에 다 기억이 됩니다. 앞에 있다는 거죠. 순수와 계열이 중요하고. 근데 이 과거는 좀 분리되어서 기억이 된다. 분리되어서 기억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용은 있는데 느낌은 별로 없는 그런 기억이죠. 시간 계획이 중요하고 시간 관념이 아주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에 머무르기 좀 어렵다. 근데 내재 시간형, 과거는 머리 뒤에 있고 미래는 머리 앞에 있는 이런 경우는 동량적이고, 시간은 지금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즉 현재의 느낌으로 기억이 된다는 얘기죠. 과거를 기억하면 좀 연합되어 기억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 계획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시간 관념이 약하다. 요걸 조금 이따 제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제 찾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저랑 좀 치료해야 될 파트가 필요하거든요. 뭐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혹시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일 수도 있고 제한적 신념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증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걸 시간선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오늘 도와드리면서
시간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문제의 근본 원인 찾기. 근데 근본 원인을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은 근본 원인이 자 이걸 잘 보시면요. 엄마 자궁을 기준으로 해서 자궁 이후, 그러니까 태아 이후에 최초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자궁 안, 태아 시절에 근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이나 혈통상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최초 사건을 제대로 찾아서 치료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의미 있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정서적 사건, 이걸 C라고 그래, C. Significant Emotional Event. 의미 있는 이 중요 정서적 사건은 굳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완전 치료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NLP 치료나 세면 치료는 이 의미 있는 정서적 사건을 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이걸 치료를 다 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선 치료 관점에서는 이 의미 있는 정서적 사건을 다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최초 사건만 치료하더라도 나머지 사건을 치료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치료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게슈탈트는 전체의 중요한 정서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를 다 치료할 필요 없이 최초 사건, 빨간색에 해당되는 최초 사건을 치료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치료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슈탈트가 저기 중요한 정서적 전체 사건인가요? 네, 전체 사건을 게슈탈트라고 그러죠. 게슈탈트. 네. 자, 이거 이해하시죠?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3번으로 가면은 이제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고, 그래서 부정 정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 신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간선 방향을 변화시키고. 시간선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아까 내재 시간형을 통과 시간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통과 시간형을 내재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시간선 방향을 변화시킴으로써 성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선을 통해서 이제 미래 창조까지 가능합니다. 미래 창조. 즉,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시간선에 심음으로써 미래 창조가 가능하다. 전체 내용은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시간선 치료 개요를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부정적 정서 제거에 있어서 뭐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불안,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좀 화면 중심으로 보세요. 오늘 개인적 참고하시고. 그다음 제한적 결심 제거. 자, 제한적 결심 이제 제한적 결심은 제한적 신념 앞에 온다 그러는 이야기겠죠. 제한적 신념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제한적 신념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신념이 생기기 이전에 나는 부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나는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복신으로 살 것 같아. 결혼을 못할 것 같아라는 신념이 생기기 전에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한적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한적 결심에 대한 치료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 변화에 뭐 성격 변화, 습관 변화 가능하고요. 그다음 미래 창조,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선 치료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시간선 치료는 복구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직관적인 느낌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주명리학을 다룰 때 직관이 발달돼 있다, 뭐 또 기문관살이 있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영감, 기문관살, 직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 시간선 치료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 내용 무시하고 직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최초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분노의 원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분노의 원인의 최초 사건이 언제일까요? 느낌으로 찾아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태어나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 태어나기 이전이다 그러면 전생일까요? 혈통일까요? 만약에 전생이라면 지금으로부터 1생, 2생, 3생 쭉 거슬러 올라갈 때 5생 이전일까요? 5생 이후일까요? 뭐 5생 이후라면 뭐 3생 기준으로부터 3생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자, 3생인 것 같다. 좋아요. 그럼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세 마리 갑니다. 하나, 둘, 셋. 문득 떠오르는 거 이야기하세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확실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뭐 전생이다, 혈통이다, 뭐 배속관이다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직관적인 느낌, 뭐 이를테면 기문관살, 사주명리학에 기문관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태어나기 이전인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생인 것 같아. 전생 중에서도 한 3생 정도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시간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자 무의식과의 라포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는 무의식적인 느낌, 직관적인 느낌, 어떤 영적인 감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은 몰라도 괜찮다. 그리고 내용을 굳이 머리에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 뱃속한 7개월 하는데 그 태아가 모든 걸 기억을 할 이유는 없겠죠. 자, 엄마 뱃속한 7개월 한번 가볼게요. 셋만에 하나, 둘, 셋. 라고 했을 때 지금 태아에 대한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태아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자, 그 느낌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답답해요. 뭐 예를 들어서 외로워요. 불안해요. 죽고 싶어요. 뭐 원망스러워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자 외롭다 했을 때 자 외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서 올까요? 자 위 태아의 외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혹시 엄마가 외로워하나요? 뭐 질문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왜 외로워할까? 엄마 마음이 한번 되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왜 외로워할까요? 엄마 마음이 되어보세요 했을 때 할머니가 엄마를 힘들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를 뭐라고 해요. 뭐 전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이거는 내용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느껴지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 그 느낌에서 논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상담사예요. 심리 상담사인데 자기 엄마가 이유도 없이 싫다라는 겁니다. 엄마랑 같이 밥을 먹으면 밥 먹기도 싫고 같은 방 안에 있는 게 막 답답하고 엄마가 싫고 엄마가 손이라도 만지면 막 만지는 게 싫고 막 이렇다는 거지. 왜 우리 친엄마가 싫을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싫은 것과 관련된 최초 사건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셋만에 가죠. 하나 둘 셋. 엄마 뱃속 7개월 가는 거지. 7개월. 엄마가 나를 임신한 상태, 곧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아버지도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의 그 시기가 내 머리를 계속 받고 있는 거지. 뱃속에서 아기가 막 싫어요, 싫어요 막 하는데 엄마는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지. 막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청 구역질이 나고 엄마가 막 괘씸하고 엄마가 얄밉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엄마는 나를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을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실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정말 그랬냐고. 누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내용이 떠오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해모스럽고 엄마가 싫었던 최초 사건의 그 원인 해당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엄마 뱃속 아닐까요? 뱃속 밖일까요? 뭐 이렇게 뭐 물어가다 보니까 뱃속 아니고 뱃속관 7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낌상. 7개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셋만에 갑시다. 하나 둘 셋. 그랬을 때 이제 뭔가 내 머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 거지. 뭔가 내 머리를 받고 있다. 뱃속에 있는 내 머리를 받고 있는데 그게 뭐죠? 남자의 뭐 같아요. 뭐 이거지. 자, 그 밖에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죠? 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덜 주어지는. 근데 이제 그 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기억을 재생을 시키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실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비록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적인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뭐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죠. 뱃속한 7개월 갑니다 할 때 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냥 답답해요, 외로워요. 자, 마음의 눈으로 엄마 뱃속 밖을 바라보세요. 엄마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누구랑 같이 있나요? 엄마가 사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그때 뭐 떠오르는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굳이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도 큰 문제는 없죠. 뭐 그래서 대충 그럼 엄마가 지금 시집살이를 하고 있군요. 엄마랑 아버지랑 부부 관계가 썩 좋지는 않네요. 그런 관계 속에 엄마 뱃속 안에 있는 아기가 많이 답답하고 외롭군요. 자, 그 정도 알고, 자, 그러면 치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천장 높이로 올라가시고, 자, 그 과거 시간선 위로 올라가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치료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뭐 치료적 효과는 아주 크죠. 그래서 과거 내용 알아도 되지만 굳이 몰라도 괜찮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적 증서를 반드시 해소하지는 못한다. 굳이 그 부정적 증서, 그때의 답답함이나 외로움을 다 뭐 없애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선 치료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선 치료는 기억 복구 치료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대충 그럼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했네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 지금부터 치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눈 감고 편안하게 그냥 심호흡하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심호흡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이거는 시간선을 찾고 시간선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냥 체면에 들어갑니다. 체면을 걸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시간선부터 좀 찾아볼게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죠? 자,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침에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 저랑 같이 대화를 할 거예요. 아침에 혈압약 먹. 혈압약 먹은, 자, 혈압약을 먹고 있는 그 기억을 머리에 떠올리는데요. 그 혈압약을 먹는 그 모습, 그 기억이 머리 앞쪽에서 떠오릅니까? 아니면 머리 뒤쪽에서 떠오릅니까? 앞에서. 머리 앞이네요. 머리 앞에 그 점을 하나 찍는다 생각하세요. 점. 자, 점을 하나 찍는다 생각합니다. 자, 일주일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전으로. 일주일 전에 저랑 같이 NLP 코칭했던 기억나시죠? 네? 일주일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네. NLP 코칭했던 기억나시죠? 네네. 그 기억도 머리 앞쪽에서 나나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에 조금 앞으로 조금 멀어지지 않나요? 좀 뒤쪽에 아니라 제가 여기 지금 현재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네. 교수님하고 그때 일주일 전에도 지금 앞에서 좀. 자, 머리 앞쪽에서 나죠. 그 두 번째 점을 찍으세요, 선생님.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찍으시고요. 이번에는 처음 여기 왔을 때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처음 여기 오셔서 저랑 NLP 코칭을 시작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것도 아마 머리 앞쪽에서 조금 앞으로 멀어질 겁니다.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것도 세 번째 점을 찍으세요. 이제는 아주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 10년 전쯤에 어떤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괜찮아요. 10년 전에. 자, 10년 뭐 15년 다 좋습니다. 자,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가세요. 그것도 좀 더 앞으로 멀어지죠. 더 멀어질 겁니다. 그 네 번째 점을 찍으세요. 이번에는 더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대학 졸업 시절이나 또는 뭐 처음 사모님이랑 결혼했던 그 순간에 집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더 멀어지죠. 자, 다섯 번째 점을 찍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시절로 갑니다. 아주 어린 국민학교 졸업 시즌도 좋고요. 중학교 입학 시즌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마 머리 앞에서 더 멀어질 겁니다. 앞쪽으로. 여섯 번째 점을 찍으세요. 이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선으로 쭉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과거의 시간선이 됩니다. 연결되었나요? 네.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색. 하얀색. 굵기가 어때요? 보통 얇진 않고 너무 얇진 않고. 뭐 중간 정도 굵기. 중간 굵기. 좋습니다. 그 과거의 시간선을 기억하세요. 이게 과거의 시간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시간선 하나를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미래의 시간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고 저녁에 우리 술을 한잔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그 일을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이것도 아마 머리 앞쪽에서 기억이 날 거예요. 미래는 무조건 머리 앞쪽이니까. 과거랑 좀 더 다른 방향의 머리 앞쪽이죠. 네. 그게 첫 번째 점을 찍도록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2월달에 이사한다고 그랬죠. 자, 이사는 그 모습을 머리에 떠올려봅니다. 이사. 그것도 머리 앞쪽인데 조금 앞으로 멀어지죠. 두 번째 점을 찍습니다. 올 연말로 가봅니다. 우리 연말로 가보면은 우리 따님을 멋지게 치료를 해서 우리 따님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멋진 우리 따님의 모습, 그것도 머리 앞쪽에서 조금 더 멀어지죠. 세 번째 점을 찍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이후로 가봅니다. 10년 이후. 우리 10년 이후에 우리 선생님이 아주 유능한 NLP 치면 치료사로서 따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멋지게 치료하면서 치료 상담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앞으로 멀어지죠. 네 번째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머리 앞쪽으로 쭉 미래의 시간선이 펼쳐진다고 상상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의 선. 어떤 색깔이죠? 이건 노란색이고 굵기는 어느 정도죠? 보통 굵기. 밝기는 어때요? 밝아요. 아주 밝아요. 우리 쌤 미래가 아주 밝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이제 과거 시간선과 미래 시간선을 동시에 똑같이 바라보세요. 과거 시간선은 오른손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 자, 오른쪽에는 과거 시간선, 왼쪽에는 미래 시간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선 위로 내 몸이 올라간다고 상상하세요. 한 천장 높이 정도 올라가세요. 올라가셨나요? 자, 그 천장 높이 정도에서 과거 시간선을 바라보세요. 과거 시간선 끝까지 비행을 한다고 상상합니다. 비행. 마치 새가 되어서 날아간다. 또 비행기가 되어서 날아간다 생각하셔도 돼요. 끝까지 날아가 주세요. 시간선을 보고 위로요. 예, 과거 시간선 위를 비행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비행을 하는 겁니다. 비행이 다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그 과거 끝에서 다시 현재 방향을 바라봅니다. 현재 상공까지 또 날아옵니다. 현재 상공까지 또 다 날아오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잘했어요. 이제 미래 시간선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미래 시간선 끝까지 또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네, 좋아요. 미래 시간선 끝에서 또 현재 방향을 바라봅니다. 현재 상공까지 날아와 주세요. 다 날아오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 잘했습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선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쭉 더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아래 시간선이 1cm 정도 아주 작게 보일 때까지, 동점 크기로 아주 작게 보일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시간선이 또 동점 크기로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이제 그 시간선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지금 이 강의장까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오시면은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네, 시간선 비행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에 석회가 끼었다 그랬죠? 오른쪽 어깨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죠? 자, 오른쪽 어깨의 아픔과 관련된 최초 사건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의식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 자, 무의식은 태어나기 전에 전생 혈통에 대한 기억도 갖고 있고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자, 무의식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자, 여기 어깨가 이 아픈 것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선생님? 느낌상? 그냥 느끼세요. 태어난 이후란 생각이 드세요? 이거 내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태어난 이후에 어떤 원인이 있다. 자, 태어난 이후라면은 혹시 뭐, 자, 20대를 기준으로 볼 때 20대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20대 이후. 20대 이후라면 30대 기준으로 볼 때 30대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30대 이후. 자, 좋아. 40대로 볼게요. 40대 이전일까요? 40대 이후일까요?
40대 자, 40대 이후입니다. 자, 50대를 기준으로 볼 때 50대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50대 50대 이후에 지금 내용을 갖고 찾는 거죠. 참 이제 느낌으로 찾는 거죠. 50대 중반으로 볼 때 55세를 기준으로 보면 55세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55세 이전이 55세 이전. 그러면 이제 50대 50에서 55세 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53세 기준으로 볼 때 53세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53세 이후 53세 이후. 그러면 54세와 55세 사이네요. 그렇죠? 54세일까요? 아니면 55세일까요? 55세 55세. 자, 55세에 이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5세. 자, 55세 할 때 느껴지는 게 있나요, 선생님? 운전 오랫동안 일적인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5세 이제 운전을 좀 심하게 했네요. 그 전에는 좀 직원들이 속 안 쓰이기 때문에 되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 쉬면서 했는데 네. 놀러도 다니고 일적인 면에서 그 이후에는 약간 변화가 직원들 변화도 많이 생겼고 어쨌든 55세 운전을 많이 한 게 어깨 통증하고 많이 연결됐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좋아요. 그 55세 운전 많이 하는 시점으로 집중합니다. 세만에 하나, 둘, 셋. 자, 운전을 심하게 하는 그 모습을 머리에 올리세요. 그럴 때 지금 어떤 느낌이 있나요? 자, 운전을 많이 하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무리하게 많이 하고 자, 좀 과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과로.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 장면을 천장 높이로 올라가시고 그 시점의 시간선이 있죠. 과거의 시간선. 아까 비행할 때 과거 시간선 봤죠? 그 시간선 위로 올라가세요. 시간선. 그 시간선 위에 한 비행기 높이 정도에 머물도록 합니다. 올라가셨나요? 자, 그 과거 시간선 위에서 지금 긍정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운전을 심하게 하는 그 55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는 건강을 잘 돌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는구나. 과로를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내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한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나중에 여행도 좀 다닐 수 있도록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좋아요. 뭐, 내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건강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준 그때 그 사건은 꼭 나쁜 건 아니네요, 선생님. 그쵸? 그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55세보다 더 오래된 편안한 시간선 상공으로 비행을 합니다. 아까 시간선 비행해 봤죠? 자, 54세도 좋고요. 53세도 좋고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과거 시간선으로 비행을 한 겁니다. 자, 비행하셨나요? 네. 거기서 현재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가졌던 교훈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교훈을. 55세에 내가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심하게 해서 어깨에 스케가 차이고 통증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더 많이 다녀야 되겠다는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준 55세에 과로해서 운전을 많이 한 그 경험은 감사한 경험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자, 그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자, 다시 55세의 그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55세 그 현장으로 내려가서 과로하게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지금 느낌 어때요? 자,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 운전을 많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자,
힘든 느낌 있나요? 자, 밋밋하나요? 어느 쪽이죠? 현재 지금 이 과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교훈을 가지고 그 55세 계급을 바라볼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죠? 자,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밋밋하게 느껴집니까? 밋밋해요. 자, 밋밋하면 좋은 거예요. 밋밋하면 자, 그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밋밋함을 확인하고 다시 편안한 55세 이전에 편안한 그 시간선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선 상공으로 올라가세요. 현재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그 교훈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자, 55세에 운전을 과로하게 많이 해서 어깨에 석회가 차이는 그런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세 가지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세 번째는 여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긍정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자, 현재 방향으로 비행을 합니다. 과거의 시간선이 더 밝고 환해진다는 느낌으로 현재 상공으로 비행을 합니다. 자, 비행했나요? 네. 자, 시간선이 어떻게 빛나요, 선생님? 좀 밝고 환해졌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현재 자, 이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현재 공간으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자, 어깨를 바라보세요. 어깨 석회 차인 모습. 어깨를 바라볼 때 지금 느낌이 어때요? 편안해. 앞으로 어깨 좋아질 것 같죠? 좋아, 이제 미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시점을 갔을 때 내 어깨는 어떠한지, 내가 여전히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건강에 신경 쓰는지 이걸 한번 볼게요. 앞으로, 자, 한 3개월, 4개월 이후로 한번 이동해 봅니다. 자, 셋만에 하나, 둘, 셋. 자, 3, 4개월 이후로 가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간 지역에서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산 지역에서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네. 과로도 안 하고 있죠? 네. 어깨는 어떻습니까? 좋아졌나요?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자, 미래의 상황이 마음에 드시면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현재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자, 셋만에 눈 뜹니다. 하나, 둘, 셋. 자, 눈 떠주세요. 시간선 치료의 첫 번째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 없애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깨 통증, 어깨 석회가 차인다. 요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일단 문제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시간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과거 시간선이 머리 뒤쪽에 있는지 머리 앞쪽에 있는지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제 유도할 때는 가장 가까운 쪽부터 좀 먼 쪽으로 오래된 과거 쪽으로 쭉 질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최초로 한 일이 뭐예요? 자, 그러면 그 기억의 장소를 점을 하나 찍고, 자, 일주일 전에 뭐 기억나는 어떤 일이 있나요? 자, 두 번째 점을 찍고, 뭐 한 달 전에 또 1년 전에 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뭐 또는 뭐 대학 졸업식 때, 뭐 또는 국민학교 졸업식 때, 뭐 이렇게 쭉 먼 과거로 올라가면 점을 하나씩 찍게 만들고 그 점을 하나씩 연결시켜 주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선이 되는데 그게 과거의 시간선이 되거든요. 그 시간선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굵기는 어느 정도인지, 밝기는 어느 정도 밝은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선의 하위 양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과거 시간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번에는 이제 미래 시간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마치고 나서 뭐 어떤 일을 할 건데 기억나세요? 자, 그 기억은 어디에서 오죠? 그럼 과거와 다른 방향의 어떤 또 점이 하나 찍히는 겁니다. 일주일 이후에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 기억은 어디서 오죠? 두 번째 점. 한 달 이후, 또 1년 이후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자, 10년 이후, 뭐 20년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를 쭉 가면서 점을 하나씩 찍게 만들고 그게 하나의 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위 양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굵기는 어느 정도예요? 밝기는 어느 정도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 시간선을 이제 확인하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과거와 미래 시간선이 만들어졌겠죠. 이때 이제 비행을 시키는 거다. 비행. 시간선 비행을 시키는데 좋아요. 이제 과거와 미래 시간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몸이 천장 높이로 올라간다고 상상합니다. 자, 천장 높이에서 이제 과거 시간선을 바라보세요. 과거 시간선 위를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치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과거 끝까지 날아가세요. 자, 끝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거죠. 다 날아갔으면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자, 그 끝에서 현재 방향을 바라보세요. 현재 상공까지 날아와 줍니다. 다 날아갔으면 고개 까딱까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간선을 보게 만드는 거죠. 미래 시간선을 바라보세요. 또 미래 끝까지 비행을 합니다. 다 날아갔으면 고개 까딱까딱하시고. 이제 미래 끝에서 또 현재 방향을 바라보세요. 다 날아와서 오면은 또 고개 까딱까딱하시고. 이게 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공중으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자, 더 높이, 비행기 높이, 더 높이 쭉 올라가서 아래 시간선이 1cm 정도 작아질 때까지, 즉 동전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더 높이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으면은 고개 까딱까딱하시고. 자, 이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왔어. 이 강의장, 이 상담 연구소. 자, 이 공간까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오시면 고개 까딱까딱하시고. 요게 이제 시간선 비행이에요, 선생님.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간선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가 온다는 거죠. 굳이 체면을 걸지 않지만 시간선을 찾고 시간선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가 온다. 과거로 이제 비행한다 그러잖아요. 미래 네. 비행하고. 네. 비행하면서 과거로 비행하면서 공중으로 이렇게 약간 지금 현재가 제가 예를 들어 50 이제 지금 이제 60 이제 50이다 이거예요. 네. 과거로 다시 비행합니다. 과거 신나는 과거 비행하잖아요. 네. 공중으로 비행하면서 30, 20, 10 이런 식으로 과거 쪽으로 네. 쭉 하고 위로 공중으로 공중은 뭐 그 30, 40이 그건 관계 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공중으로 비행한다는 얘기.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냥. 과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과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 미래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네. 공중으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시간선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음. 이 시간선이 작아질 때까지 1cm 작아질 때까지 쭉 위로 올라가세요. 왜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간선이 작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cm 정도 작아질 때까지 이른바 동전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다 올라갔으면 또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현재 공간까지 이 강의장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간선 비행이 끝나는 거죠. 자, 이 시간선 비행을 하는 자체가 집중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체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시간선을 비행하고 내려오면 체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때 이제 최초 사건을 찾는 겁니다. 최초 사건. 어깨 통증과 관련된 최초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전에 지금 어깨 통증이 지금 어느 정도죠? 이걸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1부터 10 중에 가장 심한 정도를 90으로 보고 가장 약한 정도를 1, 2로 볼 때 지금 통증이 얼마 정도 느껴지죠? 그럼 이제 이 수치 체크를 하고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였어요? 아까? 처음에는? 처음에요? 네. 처음에는 7, 8 정도. 7, 8 정도. 나중에 이제 다 맞춰가서는 제로가 됐죠. 네네. 일단 그걸 확인하고 자, 그 어깨 통증과 관련된 최초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넓은 범주에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어깨 통증과 관련된 최초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이 태어나기 이전에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시작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제 태어나기 이전이라면 전생일까요? 혈통일까요?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태어난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난 이후입니다 그랬죠. 태어난 이후라면 제가 이제 크게 또 20대를 잡았죠. 20대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잡았죠. 20대 이후입니다. 30대 기준으로 30대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제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40대 기준으로 40대 이전일까? 이후일까요? 50대 기준으로 50대 이전일까? 이후일까요? 넓은 범주에서 계속 좁혀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이제 55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내용을 잘 모르지만 55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셋만에 그때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최초 사건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55세.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과로해서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는 얘기죠. 과로해서 운전을 많이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막 혹사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내용과 그 부정적 증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그 공중 분리를 시켜서 시간선 위에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자, 시간선 위 그 동일한 시점의 시간선 위죠. 뭐한 비행기 높이 정도 올라가게 만들면 좋죠. 굳이 우주까지 안 가더라도. 자, 비행기 높이까지 그 시간선 위로 올라가시고요. 그 시간선 위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과로에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 교훈을 못 찾으면 내가 힌트를 주는 것도 괜찮지. 예를 들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와 같은 교훈을 찾을 때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교훈 찾기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교훈 찾기가 되면은 더 오래된 편안한 상공으로 비행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비행. 자,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3번 위치라는 3번 위치. 3번 위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편안한 상공이에요. 그 편안한 상공에서 그 교훈을 다시 머리에 한번 되새김질 하게끔 하는 거죠. 앞으로 55세에 내가 운전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지만 이 운전을 많이 하는 것이 나한테 3가지 깨달음, 교훈을 주게 돼. 자, 내가 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겠고, 이런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비록 운전 과로를 하는 일이 55세 때 일어나지만 그거는 배움의 과정이고 깨달음의 과정이니까 꼭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번 위치 현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 과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어떤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할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편안하게 느껴져야만 치료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또 영화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는 막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의 마지막까지 다 본 거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니까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주인공이 아주 크게 성공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네 를 알고 다시 영화를 처음부터 보게 된 거죠. 자, 주인공이 고생할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 교훈이 뭔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공이 고생하는 모습을 실제 확인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편안하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마치 이제 55세 때 이렇게 운전 과로하는 게 그 당시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은 이 과로하는 운전 경험을 통해서 스님이 그 다음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개인 시간도 많이 갖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이제 미래가 좋아진다는 걸 미리 아는 거죠. 자,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걸 미리 알고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 과로하는 모습을 봐도 편안하게 느껴지고 거죠. 자, 그 편안한 느낌을 확인하고 다시 3번 위치로 올라오는 거죠. 즉,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보다 편안한 상공으로 올라와서 그 교훈을 다시 머릿속에 한 번 더 되새김질 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질. 앞으로 55세 때 내가 운전 과로를 통해서 그때는 어깨에 통증도 있고 힘들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 일은 감사한 일이다 라는 긍정의 교훈을 가지고 자, 그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시간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시간선이 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면서 아마 현재로 이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현재 상공까지 비행을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위치로 내려온다는 거죠. 현재 위치에 내려와서 이제 최근에 고민했던 그 건강의 문제를 다시 머리에 떠올려보는 겁니다. 실제 어깨 통증과 뭐 스케일가 차이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거나 편안하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치료가 다 된 거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미래로 가보는 거예요. 미래로. 앞으로 뭐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미래를 가보니까 내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그 지역에서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고 내가 개인 시간도 막 많이 갖고 이제는 잘 살고 있네. 뭐 과로해서 운전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건강한 미래의 모습이 보여요. 그걸 확인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치료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